반갑습니다. 어른들의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될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 들어서 혼자 살 때 꼭 필요한 5가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20년 기준 143만 가구를 넘어섰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75세의 박미숙 씨는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하고 외로웠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건강하게 혼자만의 삶을 꾸려나가고 계십니다. 무엇이 박미숙 씨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5가지 필수 요소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하신 덕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조사 결과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특정 요소들이 충족될 때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든든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78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70세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된 김광수 씨는 처음 2년 동안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고 지내니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3년 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아파트 입주민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오랜 친구들과도 정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옛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토요일에는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합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십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울감이 사라지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건강검진 결과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김광수 씨는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외출하는 것을 꺼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며 집에서만 지내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할 때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층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끔 만나는 것보다는 꾸준히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3명 이상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웃, 친구, 가족 등 다양한 층의 사람들과 연락망을 유지하는 것이 혼자 사는 노년에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건강관리는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68세의 최명희 씨는 5년 전부터 혼자 살고 계시는데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정기검진을 철저히 받으십니다. 6개월마다 종합검진을 받고 매달 혈압과 당뇨 검사를 받으십니다. 또한 복용하는 약물들을 일주일치씩 미리 나눠서 정리해 두시고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서 빠뜨리지 않고 복용하십니다.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를 30분간 걸으시고 오후에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십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실버 체조도 따라 하십니다. 식단 관리도 철저합니다.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씁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셔서
매 끼니마다 계란, 두부, 생선 등을 꼭 드십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건강 일기를 쓰신다는 점입니다. 매일 몸무게, 혈압, 복용한 약물, 운동량, 식사 내용을 기록하십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체크하고 병원 방문 시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반면 옆집 할아버지는 건강 관리에 소홀합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며 정기 검진도 받지 않고 약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식사도 대충 드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아픈 것을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기검진, 복약 관리, 운동, 영양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가구 내 사고의 80% 이상이 예방 가능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65세에 혼자 살게 된 정수택 씨는 처음에는 기존 집 그대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몇 번 작은 사고를 겪은 후 집 전체를 노인 친화적으로 개조하셨습니다. 먼저 화장실과 현관에 안전바를 설치했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변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현관과 계단에는 센서 등을 달아서 어두운 곳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주방도 크게 바꾸셨습니다.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을 설치해서 화재 위험을 줄였고 싱크대 높이를 조절해서 허리에 부담이 없게 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허리 높이에 배치해서 굽히거나 올려다보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침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했고 응급 상황 시 누를 수 있는 버튼을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미리 등록된 가족과 이웃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각종 기기들도 활용하십니다. 혈압계, 체중계, 혈당 측정기가 모두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또한 가스 차단기와 연결된 앱을 통해 외출 시에도 가스가 제대로 차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 연락망을 잘 구축해 두신 점입니다. 냉장고에 응급 연락처를 크게 적어 붙여두었고 스마트폰에도 응급 연락 기능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런 준비 덕분에 정수택 씨는 안전하고 편안한 독거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몇 번 작은 사고 위험이 있었지만 미리 설치한 안전장치들 덕분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작은 사고들을 자주 당합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어두운 곳에서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사고가 나도 바로 도움을 줄 가족이 없이 혼자 지내시기 때문에 미리 위험을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안정적으로 경제 관리하기.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독거 노인의 경제적 불안감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의료비 지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은퇴 후 혼자 살고 계신 63세인 강민식 씨는 안정적으로 경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십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적금 이자 등 모든 수입을 정리하고 생활비, 의료비, 관리비 등 모든 지출을 기록합니다. 매월 가계부를 작성해서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십니다. 특히 의료비를 위한 별도 적금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의료비 전용 통장에 저축해서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에 대비합니다. 또한 실버보험에 가입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비 절약도 체계적으로 하십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날에 맞춰서 장을 보고 시니어 할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영화관 시니어 할인, 식당 조기 할인 시간대 이용 등을 통해 생활비를 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예방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금융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강민식 씨는 이에 대비해 철저히 공부하시고 주변에도 알리고 다니십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고 투자 권유는 절대 듣지 않으며 큰 금액 거래는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 후 결정합니다. 반면 경제 관리에 소홀한 다른 분들을 보면 매월 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의료비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기를 당해서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의 독거 생활에서 경제적 안정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5번째, 의미 있는 일상과 취미 생활을 만들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독거 노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감이 현저히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게 된 이영희 씨는 몇 년 동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활기차고 보람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규칙적인 일과를 만드셨습니다. 매일 오전 6시에 기상해서 30분간 산책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신문을 읽으며 시사 공부를 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집안 정리와 요리를 하고 오후에는 취미 활동에 집중합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법을 배우는 재미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은 봉사활동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를 도우시고 목요일에는 복지관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하십니다. 나도 도움받을 나이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서도 꾸준히 하십니다. 매월 2~3권의 책을 읽으시고 동네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십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즐거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일기 쓰기도 중요한 일과입니다. 매일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손주들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스마트폰을 배운 덕분에 손주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영상통화도 자주 합니다. 때로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요리법을 알려주는 할머니가 되어 가족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미 있는 활동 없이 지내는 다른 분들을 보면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우울해 보입니다.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 혼자 살 때 꼭 필요한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기. 둘째,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넷째, 안정적으로 경제 관리하기. 5째, 의미 있는 일상과 취미 생활을 만들기. 이 5가지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있으면 건강 관리도 더 잘하게 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면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며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사회적 관계도 더 풍부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게 되고 나서 준비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분들처럼 준비된 독거 노인의 삶은 결코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당당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을 챙기며 안전한 환경에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나이가 들어 혼자 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준비하면 오히려 인생의 가장 자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나이 드는 것은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당당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